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사실 아동학대 사건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당한 교사나 선생님, 부모님이 매우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호민 씨로부터 신고당했던 특수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부산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지고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이런 정의로운 결과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첫 번째로 경찰 조사 이전에 선임이 돼서 경찰 조사에 동석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수사관이 생각하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일부 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아동학대 피신고자, 피의자의 혐의점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점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첫 조사에서 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변호사가 동석을 하게 되면 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건을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아동보호 사건으로 끌고 간 뒤에 불처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중한 사안이라서 기소유예나 보호 처분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우 중대한 처분이 혹은 처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점을 잘 듣고 어떻게 무죄 주장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조사 당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통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형사가 압박 수사, 유도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피의자는 본인이 억울함을 소명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진술만 해서 괘씸해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조력을 하되 정말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법리적으로 엄중하게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교사나 부모님이 훈육 목적으로 한 대 쥐어 박았다, 회초리를 들었다 하는 경우에는 막연히 무죄 주장만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모님이 죽비로 아이를 체벌한 사건에서 사건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무죄로 결론 지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되 다만 이 잘못이 범죄로서의 유죄 인정이 아니라 아이와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을 인정해서 형사법원이 아닌 보호법원으로 송치되도록 조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에 있을 때는 경찰 수사관에게, 검찰에 있을 때는 검사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본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니 시간을 달라, 기다려달라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의뢰인이 형사나 검사한테 좀 더 구두로 소명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의뢰인과 협의하여 검사나 형사를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나 형사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적절한 양형변론, 의뢰인과 소통, 양형자료의 생성 등을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아동학대 사건에 통달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형사나 검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